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9월 24일 개봉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입니다. 이 영상은 작품의 리뷰와 함께 원작 만화책이나 TV판 애니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한 최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아보려고 합니다. 만화책이나 TVA를 보신 분들이 이번 극장판도 많이들 보러 오시겠지만 귀칼 때도 그랬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최소 정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TVA의 극장판이 원작 만화책 본편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오리지널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은 그냥 만화책 본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극장판으로 만드는 게 대세더라고요.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극장 흥행 초대박이 터진 이후로 그런 방식이 주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체인소맨 레제편은 원작 만화책 단행본에서 아마 5권부터 6권까지인가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그 앞의 내용은 TVA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레제편이 만화책 초반 전개 중에 좀 독립적인 느낌이 드는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안 보고 레제편 에피소드만으로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레제편의 내용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알면 좋은 최소 정보는 그다지 없는 것 같고 작품의 세계관이나 설정만 간단하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1990년대 중후반의 일본이 배경입니다. 요즘 나이 어린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1999년에 세상이 멸망한다는 그런 예언이 있었거든요. 이 작품에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아마 시대 배경도 그런 이유로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실제 역사에서 소련은 1991년에 붕괴했잖아요. 이 작품에서는 소련이 아직 있습니다. 그 외에 뭐 2차 대전도 일어난 적이 없고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랑 다른 평행 세계의 지구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세계에서 몇 가지 현실 조작이 일어난 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2차 대전과 핵무기 이런 게 다 악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악마들이 뭔가에 의해 제거되면서 원래는 존재했던 것들이 현실 조작처럼 사라지게 된 그런 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작 만화책에서도 좀 뒷내용에서 풀리는 떡밥이라서 레제편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깊게 이해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세계에서는 악마가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고 악마를 사냥하는 데블 헌터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악마는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쥐의 악마, 바퀴벌레의 악마 이런 식으로 생물 개념과 연결되는 악마들이 있고 총의 악마, 검의 악마 뭐 이런 사물들, 특히 무기 관련 악마들이 많이 나오고 강한 걸로 묘사돼요. 체인소맨도 전기톱, 체인소의 악마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태풍의 악마, 뭐 이런 자연현상의 개념이 연결된 악마도 있고 미래의 악마, 지배의 악마, 영혼의 악마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연결된 악마도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의 악마도 있어요. 이 악마들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형태와 힘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개념이라면 악마의 힘도 강합니다. 그래서 총의 악마, 전기톱 악마 이런 애들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레제편에서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는 악마도 약간 그런 무기 계열의 악마인데 레제편이 비교적 초반 에피소드거든요. 초반에 이 악마의 임팩트가 진짜 굉장합니다. 엄청 강한 능력으로 묘사가 되고 주인공이 많이 고전합니다. 악마가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토벌 대상이 되지만 그렇게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악마들도 있고 아예 인간과 협력 관계인 악마들도 있습니다. 특히 악마를 토벌하는 일에 같은 악마가 협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마는 원래 지옥에서 사는데 현세의 악마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나중에 떡밥이 풀리거든요. 아무튼 현세로 와버린 악마 중에서 인간에게 토벌 대상이 되지 않고 순탄하게 살고 싶다. 그러고 싶으면 인간과 협력을 하는 거죠. 특히 데블 헌터와 협력하면서 아예 악마 본인이 데블 헌터가 되기도 합니다. 악마와 인간의 협력은 보통 4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악마가 계약으로 인간에게 능력을 주는 경우, 인간과 악마가 융합을 한 경우, 그런데 인간과 악마의 융합은 또 2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악마가 본 모습 그대로 인간의 동료로 활동하는 경우, 이 4번째 경우는 악마가 보통 막 괴물처럼 생긴 경우가 많은데 인간과 거의 유사한 형체의 악마들도 있어요. 본 모습 그대로 인간의 동료로 활동하는 악마들은 인간과 유사한 형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레제편에 등장하는 천사의 악마가 이런 경우예요. 참고로 이 캐릭터는 신체를 접촉하면 상대의 수명을 빼앗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랑 관련된 장면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4가지 협력 형태 중에서 악마와 인간이 계약을 맺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협력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블 헌터들의 경우는 악마와 계약을 해서 특정한 대가를 주고 악마의 능력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인간 몸에 융합해버린 형태는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일단 마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인간이 죽은 시체를 악마가 차지해버린 경우에요. 외형 자체도 악마와 인간이 융합한 것 같은 외형. 레제편에서는 빔이라는 이름의 상어 마인이 등장합니다. 마인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악마라고 보면
되는데, 인간의 시체를 차지하긴 했지만 그 시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인격이나 인간으로서의 면모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인간에게 우호적인 존재가 되고 아예 데블 헌터가 되어 협력하는 마인들이 많죠. 주인공이랑 같이 살고 있는 파워라는 이름의 동료 캐릭터가 있는데 얘도 마인입니다. 그런데 파워는 레제편에서는 좀 분량이 적고 그 대신 상어 마인 빔이 동료로 크게 활약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악마가 융합된 또 다른 형태가 바로 주인공 같은 형태인데, 이 형태는 특별한 명칭이 없어요. 무기의 악마와 융합된 경우가 많아서 무기인간으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얘네들은 평소에는 그냥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격도 본래 인간 그대로입니다. 마인처럼 악마가 신체와 정신을 모두 차지해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악마의 능력을 몸 안에 품고 있는 거고, 신체에 어떤 트리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작동시키면 악마와 인간이 결합된 형태로 변신을 합니다. 주인공은 가슴에 줄을 잡아당기면 얼굴과 팔에 전기톱이 튀어나오면서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4가지 협력 형태로 악마의 힘을 사용한 데블헌터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실 초반에는 이런 설정들이 조금 혼동이 되거든요. 특히 아무 사전 정보 없이 이번 극장판 레제편만 덜컥 봐버리면 인간의 형태였다가 변신하는 애들이 있고, 인간과 악마가 결합된 모습으로 계속 있는 애들이 있고, 그냥 인간의 모습인 채로 악마의 능력 같은 걸 사용하는 애들이 있고, 얘네가 각각 어떤 존재인 건지 구분이 안 돼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설정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악마는 기본적으로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만화는 엄청 잔인하게 막 여기저기 잘려나가고 찢겨나가는 장면이 많은데요, 다 재생이 됩니다. 물론 재생 능력이 무한한 건 아니고 악마의 능력에 따라서 재생의 속도나 한계 등 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피를 소모하거든요. 피를 섭취를 해야 능력을 사용한 전투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재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진 동료에게 피를 먹여서 부활시키거나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딱 이 정도 설정까지만 알아도 레제편에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제편의 내용 관련해서 유일하게 알아야 하는 사실이, 주인공이 몸 안에 악마를 품고 있잖아요. 그게 체인소 악마인데, 이 체인소 악마가 엄청 중요한 존재예요.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풀리는 떡밥인데요, 초반에는 그냥 체인소 악마가 중요한 존재구나, 체인소 악마를 노리는 자들이 있구나, 그런 상황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보면 레제편에서 내용 이해가 막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설정과 내용 외에 또 아셔야 하는 사실은, 이 작품은 귀멸의 칼날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귀멸의 칼날도 잔인하긴 하지만 체인소맨은 그보다 더 잔인합니다. 그리고 귀멸의 칼날은 어린 관객층도 많이 봤잖아요. 체인소맨은 특히 이번 극장판 레제편은 약간 선정적인 내용이나 장면이 좀 있어서 어린 자녀에게 보여줘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다면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내용 자체가 약간 성인 취향이에요. 레제편 에피소드가 독특하게 매력있는 이유가 작품의 장르가 절반은 로맨스, 절반은 액션이거든요. 약간 신카이 마코토 그런 감독들 감성이 느껴지는 로맨스 내용이 있어요. 귀멸의 칼날 같은 소년 만화 느낌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전 정보를 정리해 드렸고요. 리뷰는 간만에 스포일러 없는 리뷰로 정말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재미있죠. 원작 만화에서도 레제편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레제가 딱 이 에피소드에만 등장한 캐릭터인데도 캐릭터 인기 순위에서 계속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긴 캐릭터거든요. 일단 내용과 캐릭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 극장판 애니는 무조건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말이 특히 스포일러니까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진짜 명작이라는 느낌을 결말을 보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다 올라가고 쿠키 영상이 나오거든요. 꼭 보셔야 합니다. 그 쿠키 영상까지 다 봐야지 이 결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크레딧 다 올라간 후에 나오는 쿠키 영상을 꼭 보셔야 한다 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고 좋은 작품이지만 귀멸의 칼날 같은 일반적인 소년 만화 애니메이션과 비교해서 내용뿐 아니라 작화나 연출 스타일도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막 엄청 스케일 큰 액션 장면에서 굉장히 러프한 작화나 연출들이 나오던데, 뭐 이미 TVA를 재미있게 본 사람들이야 상관없을 테지만 이번 극장판으로 이 작품을 처음 접하면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큰 기대만 안 하면,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귀멸의 칼날 무한상편이랑 비슷하려나? 이런 생각만 안 하면 대부분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도 우리나라에서 관객이 많이 들어서 욕심 같아서는 100만 관객 이상 그 정도 흥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